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미국은 하락 마감했었고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유럽은 박스권 내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좀 반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 미국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하락할라 지금 하락할라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이게 아직까지 강세장입니다. 그죠? 아시아 증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흔들려서 쌍고점 우려가 어쩌고 다중고점형 우려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이고 그 상승 추세 중이라는 거죠.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요거를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죠. 상승 추세 중이에요. 이 상승 추세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하방 투자 하시는 분들께 경계를 주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눈앞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강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세장이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어떤 이런 하락, 좀 느긋한 하락이 나오면은 이 반발 매수세가 항상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쉽게 잘 빠지지 않고 자꾸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게 강세장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세장이니까 하방을 투자를 하더라도 양봉이 올라올 때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양봉이 올라오면 시장이 상승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기서 이제 하방을 진입하라는 거죠. 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따라서 하방을 진입을 하면 추격이잖아요. 추격은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지난 몇 주간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징후는 보였으나 아직까지 강하다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김칫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김칫국을 나도 모르게 먹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김칫국이 뭐냐? 야,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오늘 한국장은 대폭락일 거야.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생각하는 것도 김칫국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 정도였는데 여기까지 하락 목표치가 열렸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가서 하방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미래에 관한 이런 장밋빛 이런 생각, 혹은 여기까지 올라서 나는 여기서 팔 거야. 난 여기서 그만할 거야. 이런 생각. 이 자기 혼자 이렇게 막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전반적으로 김칫국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김칫국 먹는지도 모르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리를 좀 텅 비우고, 더우니까요. 지지와 저항을 더욱더 열심히 살피면서 붕괴가 돼야 아래로 가는 겁니다. 붕괴가 안 되면 아래로 안 가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저항을 돌파한 척 해야 위로 가는 거죠. 그죠? 저항 돌파한 척 안 하면 못 간다 이겁니다. 김칫국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 좀 강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는 좀 강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고, 일본은 비교적 그래도 잘 버텼고요. 이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서로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상승장이긴 맞는데요. 상승 추세, 상승장인 건 맞는데 상승이 이제 좀 약간 멈춰 있는 겁니다.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어요.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라는 건 장차 전환의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구나,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혼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오르는 놈들도 있고 내리는 놈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두 가지 재료가 좀 복합적으로 좀 서로 힘을 겨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재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 또 하나는 목요일날 아침에 발표가 된 애플의 실적,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애플은 폭락을 했죠. 애플 실적은 일단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실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미국 이외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일단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지수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이런 뭐 호재와 악재가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로 힘을 겨루고 있어서 온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그죠. 제가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말이라 그런가 그때는 기사가 좀 많이 없었고, 이제 월요일 되니까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용시장이 점차 누그러들면서 경제 연착륙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죠?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애플이 마지막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일단 고용지표는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들 써놨어요. 그리고 뭐 요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또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또 썼대요. 골디락스 목전이랍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으니까 일단 이거는 분명히 호재로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매한 점들도 좀 있죠. 예를 들면 임금이 지나치게 임금이 예상치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좀 골디락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점들 저런 점들 다 다 그냥 고려해 본 결과 골디락스다, 좋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다 읽어보진 않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기사 이름 검색하셔갖고 이 기사 제목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의 영향과 애플 실적의 영향 두 개 다 받은 세계 증시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저래 혼란한 구간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그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벤트에 따라서 진짜 방향이 꺾이든가 아니면 더 올라가든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CPI, 그죠? 미국 물가지표가 목요일 날인가 발표가 되죠. 그 물가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요것도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거, 이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쯤부터인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장기물 채권 발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죠.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에 걸쳐서 3년물, 10년물, 30년물 채권이 각각 입찰이 있는데 3개 정도 합치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리고 여기 1년물도 그 52주물 1년이죠. 이것도 좀 비교적 장기지 않나 싶긴 한데 이런 것도 발행이 되는, 이런 것도 입찰이 있으니까 1년물까지 하면 한 1,400억 달러 정도 장기물 채권이 발행이 되고, 1년 이하를 단기물이라고 보면은 1년 이하는 한 역시 1,5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됩니다. 여전히 이 액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거 재무부의 채권 발행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긴 한데, 이게 결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메랑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악재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긴 하죠. 하여튼 이번 주에 한 3천억 달러 정도 결과적으로 채권 발행 예정인 것 같은데, 그중 1,500억 달러가 장기물 채권이다.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얘네들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또 치솟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봐야 될 거 말씀드렸죠. 신용등급 강등은 일시적인 이벤트일 수 있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요. 신용등급 강등이 이제 초래할 결과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신용등급 강등이 이제 금리의 급등을 촉발하는 이벤트가 아니냐,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그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점 계속 유지해서 보자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역시 치명적일 것이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은 쫙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점검만 간단하게 하자면요. 유럽 증시는 개장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일단 급락 출발로 바뀌었네요. 하여튼 이게 시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장 초반 시작은 정말 분위기가 아리까리하네요. 유럽 증시는 오늘 원래 뭐가 자연스러운 날이죠?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그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차트 보면서요. 지난 2거래일 동안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서 일단은 자연스러운 모습은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살짝 갭 상승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위쪽엔 별로 저항도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근데 일단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금세 또 개파락 출발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서 개파락을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개파락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일 상승을 전일 나왔던 이 양봉 있죠. 이 양봉 여기를 검증하겠다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예. 검증을 해서 양봉이나 또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하면 더욱더 상승세가 굳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삐끗 잘못해서 미끄러져 버리면은 여기서 매도세를 확인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2거래일 동안 하락이 멈췄던 거는 반등답지도 않은 반등으로 인식이 되면서 대폭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보자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는 뭐 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쌍고점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단기적으로 하나, 둘, 쌍고점 가능성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쌍고점의 완성은 뭐다? 여기는 직전 저점을 붕괴시켜야 쌍고점 완성이고 뭐 하락으로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쌍고점 가능성 이외에 또 하나 또 점검할 게 있다면 직전 고점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인데 오늘 이렇게 또 어이없게 붕괴시키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 자리는 일단 좀 별로 지지력이 없다. 일단 건전한 조정이려면 계속 상승을 하려면 이 자리는 자꾸 붕괴시키지 않고 이 자리를 안 깨는 게 중요한데 또 깼다라는 건 일단 좀 힘이 약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는 지금 일단 상승으로 일단 전환은 뭐 시켜 놓긴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어이없이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까지 이 상승으로 전환됐던 이게 단순한 반등이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왜냐? 단기 쌍고점에 지켜야 될 자리 못 지키고 붕괴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직전 저점에 대한 이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 그죠? 이렇게 하락 N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살짝 등장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번에 죽지는 않을 생각인가 봅니다. 지지력 확인을 다시 한번 한 거죠. 독일 증시처럼요. 지지력 확인을 했으니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됐어요. 일단 안 빠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 왔어요.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점은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부담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왠진 모르겠지만 글쎄요. 아마 그런 논리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거 호재로 인식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애플이 실적이 뭐 좋았지만 하락 마감한 거 요걸 악재로 봤다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미국 고용이 좋다라는 거는 달러 강세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고용이 좋다라는 건 어쩌면 아시아 증시에는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요인일 수도 있긴 합니다. 뭐 당장 당일은 아시아 증시가 오를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달러가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보시다시피 일단 또 다시 지지력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어떤 힘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N자로 차분차분하게 잘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위쪽에 무거운 저항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이 급등세가 좀 제법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상승 중 눌림이 나오고 있다. 근데 굉장히 건전한 눌림이고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위안화도 오늘 약세 흐름 보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세 흐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애플 실적이라는 요인도 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혼란하게 마감을 했다면 환율 쪽은 좀 명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고용지표는 호재다. 일단 미국 고용은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도 원화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약세 흐름 나타났겠죠. 이런 점들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쭉 봤고, 저기 참 독일 증시 개장했으니까 시가가 어디서 형성됐나만 잠깐 보자고요. 이 보시다시피 개파락이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이렇게 전일 시가까지 붕괴시킬 정도면 좀 제법 강한 매도세가 좀 등장을 한 거고요. 이건 그거죠. 이 정도 됐으면 어제 이 추가로 오늘 오르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어제의 양봉을 한 번 더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내에서 오늘 요 범위 내에서 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개파락을 했는데 전일 저점 부근에서 아마 여기쯤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또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전일 저점까지 위협하는 선에서 이렇게 개파락을 했다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고, 이렇게 되면 원웨이 하락이나 대폭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일단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전일의 시가와 저가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좀 적당한 매도세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전일의 움직임을 다시 이 안에서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매도세도 강하기 때문에 오늘 전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어렵다라고 일단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야 될 때에 못 가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서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좀 볼 건데요. 이 급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요. 그죠? 코스피 급락 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일단 급락 폭락은 참았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급락 폭락을 참았던 거는 그래도 지난번에 여기 그 7월 21일 날 여기서 한번 약간 급락이 나타났다 아래 꼬리를 달았었기 때문에 일단 급락 폭락이 좀 멈춰졌다라고도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지금 선물 340 부근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우리는 요만큼 몇 주간의 흐름만 좀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선물 342가 중요합니다. 뭐 선물 어디가 중요합니다.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좀 관점을 좀 크게 보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뭘 하고 있냐면은 340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0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관점에서 보면 341이다, 342이다, 343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몇 달, 몇 년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34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정도 내에서 이게 춤추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40 부근에 왔으니까 뭐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급락이 좀 멈춰졌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죠? 340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중요한 자리냐? 주봉, 월봉 같은 걸 보면은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데, 이 340이라는 자리는 지난번 어떤 코스피 레벨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2017년 겨울, 2018년 봄 요때 만들어놨던 그 의미 있는 자리, 여기가 340이란 말입니다. 코스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면 레벨업이고, 이 자리가 붕괴되면 결과적으로 2011년 이때부터 만들어진 큰 박스권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40이란 자리는 매우 중요한 거고, 사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42가 어쩌고 340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레벨업이냐 레벨다운이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 갖고 저렇게 흐름이 좀 정체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죠? 제가 이런 거를 그래서 오늘 급락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급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340이 붕괴되면 대폭락도 할 수 있고, 그럼 대폭락하겠지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좀 서운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요.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 증시 마감이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대폭락하고 그런 거를 저는 사실 별로 그래 바라진 않거든요. 이 하방을 보고 있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좀 느긋하게 빠지는 걸 좀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어젯밤 오늘 뭘 했냐, 올랐다 빠졌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올랐다 빠졌다는 이야기는 저항 누적, 어떤 저항 재확인,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위쪽에는 갈수록 넘기 어려워지는 무거운 저항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차분하게 잘 빠지는 거죠. 그죠? 느긋하게 5일선과 이격을 적당히 잘 유지하면서 잘 빠지고 있는, 느긋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죠, 그죠? 올랐을 때 후려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추격하면 별 재미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여튼 계속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방 에너지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위태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급락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나 혼자만 급락폭락을 할 수 없어서 뭐 그런지 미국 큰형님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하여튼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조용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조용하게 마감이 되니까 풋옵션들도 갈수록 힘을 잘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지난번에 상승이 오버슈팅이었음이 갈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진행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아래쪽에 그 지지력 테스트라고 내려올 건데, 이번에 내려올 때는 솔직히 여기를 붕괴시킨다고는 막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저점도 살짝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합리적인 뭐 그런 관점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점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건전한 상승이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다 되돌려 버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제가 이야기한 오버슈팅의 신뢰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 진짜 오버슈팅으로 밝혀진다라면은 오히려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저점을 붕괴시켜야 된다는 논리도 그렇게 충분히 또 성립이 가능합니다.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될진 모른다, 그죠? 네, 일단은 뭐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340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좀 크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342 붕괴된 겁니다, 그죠? 잘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목표치가 열린 거예요. 한 332, 333까지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일단 열렸다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락도 폭락도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미국 큰형님이 허가를 해주실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코스닥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코스닥은 뭐 잘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한 1525 정도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멈추고 또 빠진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급속히 힘이 빠질 가능성이 좀 생긴 거예요.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쌍고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죠? 직전 저점을 붕괴시켜야 쌍고점이란 패턴이 완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아직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진 않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생각은 뭐냐? 직전 저점 딱 봐도 붕괴되게 생겼네, 그죠? 네, 딱 봐도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방을 진입한다. 이거는 그죠? 이런 건 좀 제 생각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붕괴됐나요? 붕괴 안 됐죠. 여기는 지지선이죠. 지지선에는 원래 뭐 하는 데입니까? 주식 사고 상방 베팅 하는 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라리 이 자리가 붕괴되면 뭐 하방으로 그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요 위에서 하방을 들어가셨어야죠, 그죠? 지금은 일단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됩니다. 직전 저점이 붕괴될 것 같지만 붕괴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붕괴되면 뭐 하자고요?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뭐 다 봤고요. 환율은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원화 약세, 예, 고용지표가 좋았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어떤 매물대입니다. 한 1298원에서부터 해서 한 1310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매물대 딱 보이죠? 예, 여기는 이 돌파 한착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원달러 환율은 일단 환율은 하락 추세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어떤 하방 경직성을 잘 확인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추세 전환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뭐다? 기대감은 예감일 뿐이다. 아직은 어쨌든 하락 추세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에서 잘하면 뭐예요, 그죠? 여기 이 선에 가서 잘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국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예. 요까지 보면 다 된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급속히 무너지네요, 그죠? 예, 직전 저점 붕괴시켰으니까
뭐 다중고점형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에코프로와 달리 에코프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고점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너무 급속히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이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면 굉장히 하락 목표치가 커질 수 있어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많이 올라오면 빠질 때도 좀 덜 빠질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이 고점 확인할 때 이 부근에도 못 오고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힘이 급속히 없어갖고 벌써 직전 저점 붕괴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시장을 보는 논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뭐 베팅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했네요. 그죠? 이거 아무래도 계속 순환매 과정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뭐 둘 다 양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코스닥이 폭락하니까 시장 분위기는 별로 뭐 시장 분위기는 그럭저럭 괜찮은 가운데, 코스닥이 폭락하니까 코스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일부 또 코스피로 몰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그냥 답이 없어 보이죠. 이런 거는 그냥 명확하게 죽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 더 이상 갖고 계시면 위험하다. 삼성전자는 이제 하락 추세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근데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한데 12만원 지지력 보이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일단 위에 달린 윗꼬리도 좀 심상치 않죠? 단기 쌍고점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12만원을 돌파한 척 했으면 레벨업 신나게 해서 가져야 되는데, 이 좀 너무 많이 되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 위기가 좀 찾아왔습니다.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12만원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아직 하이닉스는 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뭐 하는 게 맞죠? 오늘 원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물론 지금 4시 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오르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왜냐면 그 전일, 그죠? 그 금요일 날에 그 지지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하락 마감했단 말이죠. 지지력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붕괴, 그런 의미를 보였습니다. 나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나는 하방으로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다라면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 3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어지고 또 더 반등을 하겠다, 다시 한번 위에 고점 테스트하러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볼 거예요. 저는요, 딱히 뭐 다른 거 할 건 없고,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나머지 뭐 다 봤죠, 그죠? 하여튼 이번 주도 중요한 거는 뭐 10년물 금리와 그런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안 좋을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에 이 채권 시장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일단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동성 지수가 빅스가 얘가 지금 지난주에 결과적으로 직전 고점 자리를 3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하면서 레벨업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결코 이게 안정적인 타이밍은 아닙니다. 좀 불안한 시기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 그 직전 고점 자리 저항 테스트 진행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얘가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추세적으로 전환 가능성 있으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